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레어 잘꾸뮤 클레어입니다. HBO 미드 체르노빌 공식 팟캐스트에서 극작가가 밝힌 체르노빌 촬영 뒷이야기에 대한 대공개 시간입니다. 에피소드 마지막에서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부분인가요? 바로 마지막 그 법정신이죠. 과연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왜 일어난 건지, 도대체 어떻게 폭발을 하게 된 건지 이 크랙 마진이라는 작가 자체도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정신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법정신에 나왔던 좌석 배치라든지 커튼이라든지 거기 동원된 사람들의 위치라든지 이런 게 거의 완벽하게 구현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정신에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너무나 완벽하게 그 어려운 원전 원리를 설명을 했던 레가솝이 법정에서 없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원래는 그 수석 과학자였던 레가솝과 그리고 보리스 그리고 호문이오가 원래 가상인물이라고 했었죠. 그 이 둘 중에 누구도 마지막 법정신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말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 재판이 몇 주에 걸쳐서 굉장히 과학적인 공방을 펼치면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크랙 마진이 자신의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과연 어디서부터 거짓말이 시작이 된 거고, 우리는 이 인류 최대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어떤 시점에서 원전 사고를 과연 어떻게 막을 수 있었는가 역추적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제목이 1시간 23분 40초였나 그랬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장면을 작가가 갖고 있는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을 해서 짠 맞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랙 마진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이 마지막 에피소드를 촬영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시간 순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인재가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했고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됐고 과연 무엇이 기폭제가 돼서 폭발 사고까지 이르렀는지를 재구성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마지막 법정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을까, 이 작가가 진짜 천재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너무 귀에 쏙쏙, 눈에 쏙쏙 박히게 설명을 되게 잘 했죠. 구성이 굉장히 천재적인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몰랐던 또 다른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제일 첫 장면이 혹시 그 레가솝이 자살을 하기 전에 고양이한테 밥 주는 장면 기억이 나세요? 네, 크랙 마진이 이 대본을 다 쓰고 나서 우크라이나 출신의 그 시절에 살았던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초대를 해서 대본 검수를 다 했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고양이 밥 같은 게 없어. 펫푸드라는 것 자체가 없어. 그냥 네가 먹다 남은 거 주는 거지. 펫푸드라는 것 자체를 만들어서 개나 고양이 키우는 애완동물한테 따로 줄 만한 그런 상품 자체가 없는데?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크랙 마진이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여기는 사회주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제 굉장히 소비에트스러운 그런 지적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그 퇴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집에서 자신이 키우던 젖소에 우유를 짜던 할머니 기억나시나요? 그 장면에서 젖소 우유를 짜면서 했던 얘기들이, 내가 겪었던 일이 얼만데 난 절대로 이 땅을 못 떠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못 떠나, 이렇게 계속 버티셨죠, 그 할머니가. 그래서 그 병사가, 군인이 사실은 그 자리에서 사살할 수 있는데 명령 불복종으로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젖소를 쏴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에서 이 호스트가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거기서 스턴트 젖소를 쓴 거냐고. 근데 맞다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젖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우유를 짜던 젖소와 총소리가 난 후 짠, 스턴트 젖소 등장, 이렇게 해가지고 젖소를 만들었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죽 같은 거 똑같이 씌우고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총을 쏘는 장면으로
그래서 팟캐스트에서 그러면 스턴트 카우냐고 말하는데 너무 웃겼어요. 예, 하지만 사실 그 장면은 굉장히 웃긴 장면이 절대 아니죠. 굉장히 숭고한 장면이었죠. 할머니를 살리기 위한 군인의 기지, 그리고 그 피로 만들어진 땅을 떠나야 했던 할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되게 절절하게 와닿았던 장면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체르노빌 그 원자력 발전소를 실제로 똑같이 구현했다, 그 지역을 똑같이 구현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름 끼쳐 하셨는데, 이 호스트가 물어봐요, 크랙 마진한테. 왜 이렇게 실제와 똑같이 구현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중요하지만 완성도를 위해서 집착에 가까운 그런 완벽을 기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이 호스트가 물어봐요. 사실은 그 체르노빌에 가는 게 무서워서 못 간 거 아니야? 거기서 찍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주변 리투아니아랑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촬영을, 세트를 다시 지어서 다 촬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물론 체르노빌에서 지금 아직도 방사능이 검출이 되고 있죠. 그런데 33년 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와 지금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는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이 33년 동안 거기는 이제 출입 금지 지역이 되면서 거의 아마존과 같은 밀림 수준의 나무, 산, 뭐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원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도시지만 그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크랙 마진과 이 미술 감독이 선택을 한 게 뭐였냐면, 우크라이나 1933년에 그때 그 체르노빌 발전소와 똑같은 시기에 지어진 건물을 찾아서 거기에 블루프린트, 건물 청사진, 설계도 같은 걸 구해가지고 똑같이 지은 거예요. 정말로 똑같이. 그리고 이게 공산주의 시절에는 건물마다 뭐 색깔을 달리하고 디자인 달리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똑같이 그냥 우람하고 웅장하게 짓는 거예요. 크게. 그냥 기능을 다하면 되니까 그런 빌딩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찍었고, 그래서 사실은 거의 실제와 똑같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공산주의 소비에트 시절이라서 선택권이 없어서 더 편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광부들의 의상이나 아니면 이 헬멧 있잖아요. 헬멧을 골라야 되는데, 현지에 가서 그때 썼던 뭐 소품이라든지 의상 같은 걸 이렇게 다시 고르려고 갔을 때 어떤 헬멧이 하나밖에 없어요. 광부 헬멧이 없고 그냥 헬멧은 한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냥 헬멧. 그래서 모든 업종을 떠나서 헬멧은 하나만, 예, 똑같은 디자인과 똑같은 색깔의 헬멧을 통일을 했다는, 그래서 너무 선택하기가 쉬웠다는 오히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완벽에 가깝게 구현을 하려고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크랙 마진이 그랬어요. 아직도 그 일을 겪은 사람들이 살아있고,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들,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희생했던 모든 희생자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생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기는. 그래서 어떤 거짓을 더하거나 어떤 과장을 더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 시절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집착을 했고, 그래서 그 현장을 똑같이 재현을 하고 최대한 그 시절에 썼던 물품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한 엄청난 노력과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되게 가슴 아픈 또 후일담이기도 한데,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광부들이 땅굴을 팠던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앞에 에피소드에서. 크랙 마진이 얘기하기를, 극작가가 얘기하기를, 이게 바로 과학의 확률의 잔인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노심이 용해돼서 바다까지 지하수가 오염될 그 확률이 50대 50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도를 취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 대재앙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광부들 400명을 데려다가 그걸 했는데, 사실 그 400명 중에 한 100명 이상은 뭐 50이 되기 전에 사망을 했나, 그러니까 방사능이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난 희생을 치렀죠. 여러분, 노심 용해됐을까요? 네, 극작가에 따르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프지만 저라도
제가 만약에 레가수업이었다면, 그 일을 명령하고 진두지휘하고 결정을 했던 레가수업이었다면 맨정신에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했던 어떤 결정과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맨정신에 살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런저런 이유들, 또 이제 자기가 광부들까지 데려다 그런 일들을 했지만, 수습을 하려고 했지만 마지막까지 어떤 보람도 없고, 또 자기가 어떤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그런 자괴감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레가수업이 왜 그 원자력 기구에 가서 발표를 하는, 오스트리아에 가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을 때 왜 사실은 폭로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왜냐면 법정에서도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고 참석하지 않았고, 하지만 레가수업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크랙 마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KGB에서 서구권, 서방권으로 여행을 가거나 하는 소비에트인들, 젊은이들에 대한 감시가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귀화할 수도 있고 탈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스트리아로 갔지만 레가수업이 혼자서 그런 발표를 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았을 거래요. 왜냐면 일거수일투족 동선마다 따라다니고 감시를 하니까. 하지만 그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그 회의에서 이전의 소비에트 출신 과학자들은 절대로 하지 않았던,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실수를 다 인정을 하고, 이것은 인력 관리를 또 잘못했고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재앙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 당시엔 굉장히 엄청난 진보적인 어떤 태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가수업 스스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에피소드는 팟캐스트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었던 빅 이야기들을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이 크랙 마진이라는 극작가가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지금 영어로 적어놓은 걸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In telling this story, 이 이야기를 통해서 I wanted to show everyone the incredible spirit, courage, and will of the people. 나는 엄청난 정신력과 영혼을 가진, 용기를 가지고 의지를 가졌던 사람들을 다 보여주고 싶었다. Out of duty, honor, and loyalty to their loved ones, their neighbors, and their homeland. 어떤 의무, 영예, 그리고 충성심,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의 이웃, 그리고 그들의 고향을 향한 이 모든 의무에서든 충성심에든 사랑에서든 They threw themselves at an open nuclear reactor. 그들 스스로를 열린 원자로에 스스로 갖다 던졌고, They came face to face with it, flew above it, swam below it, tunneled into it, and gave their lives to it. 맨 얼굴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원자로를 맞닥뜨렸고, 원자로 위를 날아갔으며 그 아래를 헤엄쳤고 터널을 파서 그들의 삶 모두를 내던졌다. And in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saved the lives of countless others.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을 구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팟캐스트 제가 정리를 해서 좀 알려드렸는데, 우리 모두는 또 다른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드릴게요. Bye bye, stay tuned!